2026년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규제가 풀렸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번 개정은 농지를 더 자유롭게 쓰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진짜 농사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려는 시작에 가깝습니다. 왜 지금 정부가 농사를 건드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기회인지 위험인지 오늘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지 출발점은 경자 유전입니다.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 원칙은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였고 농지를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농사는 지을 사람이 없고 농지는 남았습니다. 즉, 지금 문제는 농지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자 유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만 남기는 구조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농막과 체류용 쉼터입니다. 과거 농막은 말 그대로 농기구 보관용 임시 시설이었습니다. 잠깐 쉬는 공간 정도였고 화장실조차 설치가 어려워 실제 농사를 하면서도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근처 시설을 찾아야 했던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농막은 있었지만 실제 농업 활동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었겠죠. 이번 변화는 그 현실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제 체류용 쉼터 개념에서 약 10평 규모 설치가 가능해졌고 화장실, 주차 공간까지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단순 쉼터가 아니라 농지를 관리하며 실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 시설을 늘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지 관리의 현실성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도 체류용 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현재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강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이 영역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됩니다. 결국 정부 의도는 하나입니다. 농촌을 비워두지 말고 실제로 사람이 머물며 관리하도록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농업이 산업이 되는 순간 농업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직 스마트팜입니다. 딸기를 예로 들면 이제는 계절 농사가 아니라 환경을 제어하면서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즉 농지가 땅이 아니라 생산 설비가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농지 정책이 단순 규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계속 전달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더 중요합니다. 진짜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농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농업 경영체 등록. 이제 농업은 선언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농지연금은 기존 65세에서 60세 방향으로 바뀌었고 구조는 단순합니다. 토지가 오르면 매도를 선택하면 되시고 그대로면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8년 작용 시 연간 최대 1억, 통합 최대 2억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농사지은 사진,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자재 구매 기록. 이제 농사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혜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강한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훨씬 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성토 50cm 이상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진행할 경우 원상 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농지 전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 1억짜리 토지가 이행 강제금이 25%인 2,500만 원이 되겠죠. 이걸 매년 한 번씩 5회에 거쳐 부과되면 토지가는 0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형식적 농사나 방치 농지, 농막 상시 거주를 한다든지 무단 형질 변경을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단속이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혜택은 늘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정책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쪽은 진입을 열고
다른 한쪽은 투기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농업 활성화로 갈지 또 다른 투기로 갈지는 법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은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공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제 토지를 보고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농지법 변화가 토지 가격과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로 이어가겠습니다. 땅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